자, 이제 나갈까요? 오늘은 중국 베이징의故宫에 대한 여행 중국어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한번 먼저 들려드릴게요. 到了故宫，真的太雄伟了！是啊， 다시 처음부터 다시. 哇，我们终于到了故宫，这里真的太雄伟了！是啊，故宫可是世界上现存规模最大、保存最完整的木结构古建筑群之一呢。对了，我听说故宫是明永乐4年开始建的，是这样吗？没错，从1406年开始建，到1420年才建成，花了14年才完成，是明清两代24位皇帝的皇宫。太神奇了！听说以前故宫有9999.5间房子，真的假的？那是传说了。1973年，专家实地测量后发现，实际是8707间。现在我们站的地方是午门，对吧？以前皇帝是不是从这里接见大臣的？没错，故宫四面有城门，午门在南，神武门在北，东西是东华门和西华门。我最想看的就是三大殿：太和殿、中和殿、保和殿。那是外朝的中心，是举行国家大典的地方。等一下，我们一定要慢慢看。内廷的后三宫也不能错过，乾清宫、交泰殿、坤宁宫，对吧？对，那是皇帝和皇后住的地方。旁边的东西六宫是妃子的住所。我们可以去看看御花园，真的很漂亮。这里人太多了，走路都不太方便。而且吃的也不便宜，味道还一般。不过还是值得一来，真的学到了好多东西。 네, 자, 요런故宫에 관련된 중국어 대화문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대화문에서 나온 몇 개 이제 장소 있잖아요. 고궁, 중국의 옛날에 황제들이랑 황제 그 집안 가족들이 같이 살던 그런 곳인데 베이징 티안먼 그 뒤에 그故宫 다 있어요. 저도 한 2번인가 3번 가봤는데 여기 나온 이름 중에 이게 있습니다. 우먼, 그리고 이게 우먼 이게 제일 정문이에요. 우먼 있고 그리고 신우먼, 동화문, 시화문 이렇게 동서남북 네 곳에 이렇게 문이 4개 있고요. 들어가는 데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또 굉장히 많은 무슨 그 방이 아까 8,700 몇 개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황제들의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았으니까 방만 해도 8,707개였다고 했나요? 여기 타이허殿 안은 또 이렇대요. 그리고 중허殿 그리고 이거는 保和殿 乾清宫 交泰殿 뭐 이런 유명한 그 안에 여러 건물 중에 유명한 게 쿤닝궁 있고 그리고 위화園이라는 이렇게 또 이제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여기 지금 대화문에 나온 몇 개 지역의 건물 이름이 지금 요 몇 개인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은 자세히 몰라서 아까 이제 대화문 찾으면서 이제 사진 몇 개를 가져왔는데 대체로 이런 명나라 영락 4년에 짓기 시작한 거래요. 명나라 때, 영락 4년 때 1406년부터 시작해서 1420년 사이에 지었으니까 14년 동안 지은 겁니다. 방이 모두 8,707개 있대요. 이 모든 안에 방이 8,700. 제가 가봤을 때는 이 정도 8,000개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작은 방까지 다 합하면은 그렇게 되나 봐요. 저는 그냥 한 1,000개 정도인 줄 알았어요. 8,700개나 된다고 하니까. 네, 자, 요런 내용의 이제 대화문을 한 번 더 듣고 이제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요거는 哇，我们终于到了故宫，这里真的太雄伟了！是啊，故宫可是世界上现存规模最大、保存最完整的木结构古建筑群之一呢。对了，我听说故宫是明永乐4年开始建的，是这样吗？没错，从1406年开始建，到1420年才建成，花了14年才完成，是明清两代24位皇帝的皇宫。太神奇了！听说以前故宫有9999.5间房子，真的假的？那是传说了。1973年，专家实地测量后发现，实际是8707间。现在我们站的地方是午门，对吧？以前皇帝是不是从这里接见大臣的？没错，故宫四面有城门，
午门在南，神武门在北，东西是东华门和西华门。我最想看的就是三大殿：太和殿、中和殿、保和殿。那是外朝的中心，是举行国家大典的地方。等一下，我们一定要慢慢看。内廷的后三宫也不能错过，乾清宫、交泰殿、坤宁宫，对吧？对，那是皇帝和皇后住的地方。旁边的东西六宫是妃子的住所。我们可以去看看御花园，真的很漂亮。这里人太多了，走路都不太方便。而且吃的也不便宜，味道还一般。不过还是值得一来，真的学到了好多东西。 네, 고운마음님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다가 잠시 다른 것보다 시간이 지났네요. 잘 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중국의 자금성에 대해서 여행 중국어 준비해봤습니다. 아까 얘기 지엔칭궁 요거는 그냥 앞에 4개 정문이고 동서남북 4개 문이고 타이허殿, 중허殿, 바오허殿 요 뒤에 요게 황제하고 황후가 거주했던 곳이라고 해요. 지엔칭궁 그리고 지아오타이殿 여기 그리고 쿤닝궁 요 주로 세 곳이 황제와 황후의 거처였고 요 주변에 또 작은 요것도 황제와 황후가 이제 거처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침실인가 봐요. 안에 침대도 있고 여기 제가 예전에 2000년에 갔던 것 같아요. 2000년하고 그 뒤에도 동생이랑 아이들이랑 데리고 갔는데 두 번째 아이들이랑 갔을 때는 자세하게는 못 봤어요. 아이들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막 지루해갖고 금방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황제, 황후들이 거주했던 곳이고 여기는 이제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자금성에 고공? 안 가보셨구나, 박성우님은. 잠깐만요. 오늘 이게 채팅창도 지금 안 나오네요. 채팅창이 화면에 나와야지 나중에 혹시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이 또 편리하게 보실 수 있는데 오늘 또 프로그램이 다 업데이트 돼갖고 설정했는데도 안 나오네. 또 베이징 너무 단기로 잠깐만 들려봐서 그러셨구나. 베이징은 사실은 근데 만리장성,故宫, 뭐 이허園이랑 뭐 나름 역사가 있는 그런 관광지가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상해를 더 좋아해요. 뭔가 더 깔끔하고 도시적인 그런 느낌. 상해를 좀 좋아해서 상해는 몇 번 동생이 지금 베이징에 살고 있으니까 베이징은 이제 가긴 가는데 그렇게 관광지로서는 저는 가서 그냥 별로 안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번에 요것도 대화문입니다. 대화를 듣고 질문에 대답하기예요. 자, 대화문 소리 나갑니다. 먼저 소리 들어볼게요. 新来的同事好像很有经验。是的，他在这个领域已经工作。新来的同事好像很有经验。是的，他在这个领域已经工作10多年了。 자, 질문. 新同事怎么样? 新同事怎么样? 이 두 분의 대화에서 新同事怎么样呢? 他很有经验. 对，很有经验이라고 했습니다. 新来的同事 볼게요. 이겁니다. 新来的同事上个 이거 아니다. 잠깐만요. 他在这个领域工作10多年了. 对, 잘 들으셨어요. 新来的同事好像很有经验. 很有经验 하면은 아주 경험이 있어 보인다. 아주 경험이 있는 것 같다입니다. 이게 있다인데 이게 형용사화되어서 앞에 很이 붙을 수 있거든요. 아주 경험이 있어 보인다. 新来的同事好像很有经验. 是的,他在这个领域已经工作10多年了. 그는 이미 이 업종, 이 영역에서 일을 10여 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경험이 많아 보인다. 그럼 질문은 新同事怎么样? 자, 그럼 요걸 말하면 되죠. 他很有经验. 네. 그래서 정답은 他很有经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들어볼게요. 두 번째 대화문입니다. 听说你上个月去西藏旅行了，感觉怎么样？那真是一段难忘的经历，大自然的美让人震撼。问：男的觉得西藏旅行怎么样？男的觉得西藏旅行怎么样呢？
难得觉得西藏旅行怎么样？恭喜你们很有经验。对，大自然的美让人震撼。좋습니다. 굉장히 잘 들으시네요. 자, 두 번째 내용 볼게요. 听说你上个月去西藏旅行了. 듣자니 네가 지난달에 시장에 가서 여행했다며. 感觉怎么样? 어땠어? 那真是一段难忘的经历.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어. 大自然的美,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让人震撼. 정말 아주 감동시켰다, 감동했다. 让人震撼. 男的觉得西藏旅行怎么样? 남자는 이 시장의 여행이 어땠다고 했어요? 大自然的美让人震撼. 이거 말하면 돼요. 자, 세 번째 대화문 나갑니다. 最近我开始每天跑步，精神状态比以前好多了。坚持锻炼确实对身体和心理健康都有好处。问男的最近有什么变化？男的最近有什么变化？身体状态变好了。약간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比以前健康好多了。 박성님 지금 적으신 比以前健康好多了. 이렇게 比以前健康多了. 아직 健康하고 뒤에 또 好 부사 하나가 더 안 들어가요. 比以前健康多了 하면 돼요. 볼게요. 最近我开始每天跑步，精神状态比以前好多了。 精神状态比以前好多了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坚持锻炼确实对身体和心理健康都有好处. 꾸준히 이제 운동을 하면은 확실히 몸과心理健康하면 이게 정신 건강, 뭐 마음 건강에 다 좋은 점이 있다라고 했죠. 그럼 男的最近有什么变化?男的最近有什么变化하면은 他最近每天开始跑步，开始了每天跑步。 精神状态比以前好多了. 물론 身体也好多了 해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확실하게 말한 건 精神状态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한 그대로 하는 게 좋겠죠. 精神状态比以前好多了. 예전에는 좀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뭐 많이 힘들었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약간 멘탈이 더 건강해졌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겠죠. 精神状态比以前好多了. 네. 자, 다음 대화문입니다. 公司决定下个月搬到新的办公楼，你知道吗？知道，新办公楼交通更方便，员工们都很期待。问，公司搬迁后有什么好处？公司搬迁后有什么好处呢？交通很方便。恭喜망님 좋습니다. 交通很方便。 交通更方便，员工们都很期待。 좋아요, 좋아요. 자, 볼게요. 公司决定下个月搬到新的办公楼. 办公楼하면 새로운 사무 건물에 새로운 건물로 이사 가기로 했어. 너 알고 있니? 你知道吗? 知道. 新办公楼交通更方便. 새로운 건물은 교통이 더 편리해서 员工们都很期待. 직원들이 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公司搬迁后有什么好处? 회사가 이사하고 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요거죠. 新办公楼交通更方便. 요걸 말하면 됩니다. 公司搬迁后交通会更方便. 员工们都很期待. 요거죠. 자, 마지막 하나 볼게요. 我们今天的报告得到了领导的表扬。 太好了，大家这几天的辛苦总算有了回报。 자, 질문. 报告的结果如何？报告的结果如何？得到老板的表扬，总算有好报。表扬. 비슷하게 답이 나왔어요. 자, 뭐냐면은 이겁니다. 我们今天的报告得到了领导的表扬. 우리 오늘의 보고가 领导的表扬 하면은 회사 상사가 칭찬해 줬다는 뜻입니다. 칭찬하다를 중국어에서 表扬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오늘 선생님이 날 칭찬해줬어 할 때도 老师今天表扬了我 표양 한자를 보면은 표양이라는 한자죠. 한국어에서는 표양하다 이런 표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이 표현이 없죠. 중국어에서는 칭찬하다라는 것도 称赞 있습니다. 称赞, 그 칭찬, 한자 그대로 단어가 있는데, 이걸 이것도 쓰긴 쓰는데 보통 누가 뭐 칭찬했다면은 表扬이라는 표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상사가 우리를 칭찬했어. 太好了, 너무 잘 됐다. 大家这几天的辛苦总算有了回报. 回报입니다. 好报 아까 이제 박성우님이 好报라고 하셨는데 好报는 어떨 때 쓰냐면은 好人有好报.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好人有好报. 잠깐만요. 제가 이거 찾아보자. 호의를 베푸니 이거 아니다. 好报. 그러니까 好报라는 게 좋은 보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은 좋은 보답을 받는다. 이런 표현할 때는 好心有好报라거나 好人有好报 이렇게 쓰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好心有好报. 자, 이렇게 하면은 좋은 마음은 좋은 보답을 얻게 된다. 혹은 好人有好报. 여기 好心 대신에 好人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보답이 뒤따라온다. 이런 뜻에서 좋은 보답할 때 好报라고 하고 回报할 때는 잠깐만요. 回报도 이것도 한국어로 하면은 보답이네. 보답. 약간 이게 回报라고 하면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뭔가 그만큼 이제 조금 보람을 느낀다. 이런 뉘앙스. 우리가 굉장히 뭔가를 노력해서 그만큼 그래서 칭찬해 주니까 뭔가 보람을 느낀다. 이럴 때 回报를 써요. 好报는 이 상황에서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好报는 뭔가 좋은 걸 하면은 그만큼 좋은 게 돌아온다 할 때 好报를 씁니다. 네, 그래서 报告的结果如何 하면 보고 결과는 어땠냐 하면은 报告得到了领导的表扬. 그냥 여기까지 말하면 돼요. 요 뒤에 뭐 어디 드디어 우리 뭐 한 게 뭐 보람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은 사실 그 결과적으로 어땠냐 하면은 그냥 상사의 칭찬을 받았다. 요것만 말해도 괜찮아요. 네. 자, 여기까지 듣기였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제가 이게 수업 대본 자료가 지금 옆에서 다 없어져 갖고 지매님 잠드셨구나. 저는 또 요즘 손자도 보시고 많이 좀 또 피곤이 쌓이셔서 그러셨겠죠. 일찍 잠드셨다고 하니까 괜히 또 이제 카톡 보내려다가 지금 있는데 오셔서 다행입니다. 괜찮아요. 피곤하시면 주무셨다가 나중에 다시 보기로 봐도 괜찮아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 듣기였는데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제가 오늘 지금 자료를 처음 수업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다 이제 정리를 해서 해놓은 게 오늘 하루 종일 작업한 게 지금 다 사라져갖고 옆에서 막 이것저것 끄적여 놓은 걸 보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오늘 제가 집중이 좀 예전보다 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조금 이런저런 이게 막 업데이트 되면서 컴퓨터 자료들이 다 사라지는 바람에 정신이 없네요 지금. 자, 다음은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이런 겁니다. 이 단어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를 정확한 단어를 찾아서 문장 완성하기예요. 投资总是伴随着一定的危险、机会、困难、风险. 여기 정답은 뭘까요? 投资 투자라고 했습니다. 投资总是伴随着一定的风险. 박성우님은 风险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危险 있고 风险인데 왜危险이 아닐까요? 危险과 风险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정답은 D, 风险 맞습니다.
웨이시안은 진짜 물리적으로 위험한. 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웨이시에는 진짜로 이게 물리적으로 내가 뭐 뒤에 자동차 온다거나 앞에 뭐가 있어서 이게 내가 넘어질 뻔 한다거나 물리적으로 어떤 위험할 때 웨이시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뭐 길을 가다가 내가 위에서 뭐 떨어질 것 같아. 야, 위험해! 할 때 웨이시엔, 웨이시엔! 이러지 펑시엔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펑시엔은 뭐냐면 약간 추상적인 위험을 말해요. 이게 리스크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리스크.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한국어에서는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펑시에는 확률적으로 위험성이 있을 때, 펑시에는 확률적으로 위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이나 어떤 추상적인 이런 것들이 위험이 있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펑시엔입니다. 이 투자 같은 거는 이 투자는 사실 물리적으로 어떤 뭐 힘이 가해져서 위험한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뭐 잃을 그런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중국어에서는 펑시엔, 풍험. 왜 바람 퐁자를 넣었지? 펑시엔. 네, 이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投资总是伴随着一定的风险. 투자에는 항상 일정한 위험을 수반한다. 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이겁니다. 我们必须合理利用自然材料、能源、资本、资源。我们必须合理利用自然 B能源에너지지 그러니까 이게 我们必须合理利用 합리하게 이용하다잖아요. 사실은 보면 能源은 에너지고 资源은 자원입니다. 정답은 이게 D가 제일 그거거든요. D예요. 왜냐면은 能源은 그 태양 에너지 이런 어떤 부분을 말하고 能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한 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된다 하는 게 막 낭비하거나 자원을 어떻게 막 꿈희망님도 B라고 하셨구나. 자연 속에 그냥 사람이 직접 채취해서 쓸 수 있는 거, 뭐 나무라거나 나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사람이 직접 이렇게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거. 나무밖에 생각이 안 나지. 광물 자원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게 自然资源是指自然界中人类可以直接获得用于生产和生活的物质. 그러니까 자연 자원이라는 게 자연계에서 사람이 직접 그걸 채취해서 쓸 수 있는 걸 자연 이렇게 자원이라고 해요. 이거 资源. 能源은自然界所存在或具有的能源是自然资源.是自然资源的一部分이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能源이资源 속에 속하는 하나의 이게 범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资源이 굉장히 큰 것이고 资源 안에 能源도 이게 일정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能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또太阳能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게 能源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게 能源은 自然界所存在或具有的能源, 자연계에서 그냥 원래 이게 존재하는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太阳能 같은 걸 말하고, 그리고 资源 같은 경우도 이 能源까지 포함해서 사람이 어떤 직접 채취해서 쓸 수 있는 것, 그 자연 속의 모든 것들, 자원, 뭐 나무라거나 물이라거나 또 뭐가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 다 합해서, 그러니까 이게 资源이 더 큰 거예요. 그 资源 안에 能源 일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의 모든 이게 자원을 이렇게 합리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면은, 물론 요것도 되겠죠. 能源도 요것도 뭐 넣는다고 해서 틀리진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는데 총체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은 좀 아끼면서 합리적으로 잘 사용해야 한다 할 때는 더 큰 범주에서의 资源을 넣는 게 더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이걸 넣는다고 해서 이 문장이 틀리진 않는데
합리적으로 이렇게 자연 속의 모든 것을 잘 사용해야 한다 할 때는 능웬도 속하고 그것보다 더 큰 범주에 나무랑 그거는 능웬이 아니잖아요. 나무, 물 이런 건 이게 능웬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한 즈웬을 넣는 게 더 좀 합당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내가 대화를 하는 게 꼭 능웬에 대한 대화로 지금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合理利用自然能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서술문으로 우리는 자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합리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 할 때는 더 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단어 즈웬을 넣어서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예요. 每个人都有受教育的权利、责任、义务、权利. 사람은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权利 이거예요. D, 权利, 이权利일까요? 이权利일까요? A, 权利, 이权利는 권력이에요. 우리는 모두 교육을 받을 권력이 있다. 꿈희망님은 또 A로 고치셨네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하고 권력이 꿈희망님 다시 또 뒤로 오셨네요.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지만 A는 뒤에 힘이라는 리 하면 권력이에요.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이럴 때 권력. D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C도 사실은 맞죠. 맞다고 할 수 있죠. 每个人都有受教育的义务. 그러니까 어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럴 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답이 달라지겠죠.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었어요. 중학교까지. 그래서 중학교 만약에 나 중학교 공부 안 할래 이제 막 퇴학할래 막 누가 그런다면 每个人都有受教育的义务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누군가 설득하면서 너는 반드시 교육받을 의무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교육받을 권리를 약간 빼앗겼거나 아이에 대해서 교육을 이제 하지 않거나 약간 아이를 조금 학대하거나 이럴 때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한다면은 每个人都有受教育的权利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C도 되고 D도 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그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我们应该땡땡 每个人的意见我们应该 자, 我们应该 뭘까요? D, 尊重我们应该尊重每个人的意见 자, 다른 분들은요? 尊敬은 왜 안 될까요? 尊敬과 尊重 다 약간 존중의 의미가 있지만 尊敬은요 뭐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쓸 때 씁니다. 존경하는 뭐 누구누구 이렇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뒤에 사람이 와야 맞아요. 尊敬은 뒤에 사람이 옵니다. 나는 그를 아주 존경한다 할 때 我很尊敬他 뭐 尊敬的什么什么 尊重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의견이나 어떤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나는 너의 의견을 존중해. 한국어랑 사실 같아요. 한국에서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맞죠? 대통령님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 전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경합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랑 같습니다. 尊敬하면 존경하는 누구누구 할 때 쓰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 말, 뭐 의견, 주장 이런 것들을 존중하다 할 때는 尊重을 쓰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D입니다. 我们应该尊重每个人的意见. 자, 이제 장문 우리 같이 볼게요. 장문 몇 개 보겠습니다. 그녀는 말을 항상 돌려서 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말을 뭔가 딱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안 하고 말을 슬슬 돌려서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죠. 그는 말을 항상 돌려서 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럴 때 말을 돌려서 하다. 예전에 나왔던 사자성어 들어갑니다. 他说话总是拐弯，这让人难懂。他经常说的땡땡很难理解。他们总是拐弯抹角，很难理解。 배웠던 것 같아요. 拐弯抹角 이거예요. 지메님 적어주신 拐弯. 拐弯은 보통 우리가 길을 갈 때 이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제 길을 돌다. 좌회전, 우회전, 어쨌든 이렇게 길을 꺾어서 이제 갈 때, 그럴 때, 拐弯 이 표현을 쓰거든요. 拐弯抹角 하면은 이게 사자성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계속 돌려서 말하다. 돌려서 말하는 걸 拐弯抹角라고 합니다. 그래서 他说话总是拐弯抹角，让人听不明白。 들어도 뭐라는지 모르겠다 할 때听不明白，很难理解很难理解 해도 사실은 뜻은 다 통하는데 真让人难懂，听不懂，让人听不懂。 이게 동은 약간 어떨 때我听不懂你在说什么，听不懂 그러니까 말을 들었는데 만약에 동을 쓰겠다면은 让人听不懂 이렇게 쓰면 돼요. 让人听不懂很让人难懂 난동이란 표현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真让人听不懂 听不懂你在说什么 내가 뭐라는지 다 못 알아듣겠어 할 때 听不懂 보통 많이 쓰고 또 하나 이게 여기다 쓴 거 让人听不明白 말을 들어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할 때 听不明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메님 적어주신 他说话总是拐弯抹角很难理解 리지에라는 표현은 리지에는 보통 이해하다거든요. 이해하다 이 리지에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이해가 갔다. 我理解你的心情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다 약간 깊은 속까지 들어가서 헤아리다라는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리지에가 네. 그래서 여기서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말을 약간 좀 돌려서 하니까 못 알아듣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뜻까지 막 헤아린다 그 뉘앙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리지에라는 표현은 조금 很难理解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听不懂 하든지 听不明白 요거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他说话总是拐弯抹角让人听不明白 난 제가 왜 저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쟤는 왜 맨날 저런 행동을 하는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럴 때도 리지에를 쓰거든. 그러니까 한국어랑 비슷해요. 제가 말을 맨날 저렇게 해서 나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나는 그의 말이 이해가 안 간다. 제가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말을 했는데 그 뜻을 잘 못 알아들을 때는 이해라기보다는 그 팅부동 혹은 팅부밍바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쟤는 왜 말을 맨날 저렇게 하는지 난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할 때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왜 맨날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럴 때는 리제를 쓸 수 있거든요. 팅을 그냥 빼버려도 되는 건가요? 让人不明白 이렇게요. 不明白让人不明白让人不明白 하면은 무슨 他说话总是拐弯抹角让人不明白 앞에 팅을 빼면은 어색해요. 그러니까 팅 뒤에 不明白가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들었음에도 그 결과적으로는 뜻을 뭐라는지 못 알아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팅을 빼면은 让人不明白 문법상 不让人明白는 안 되지. 不让人明白 하면 안 돼요. 不让人明白란 표현 들어본 적 不让人明白는 문법적으로 맞지만 不让人明白는 어떤 뉘앙스냐면은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한 걸 말해요. 의도적으로 他不让人明白 하면은 그는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가족 내의 비밀이거나 뭐 상대방이 알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의도가 담긴 행동으로 해석이 되는데 明白
不让人明白, 不让人知道는 되는데 不让人明白는 잘 안 써요. 네. 만약에 여기 이 문장에서 팅을 빼면은 让人不明白他到底在说什么 이렇게 뒤에 뭔가 목적어를 하나 넣어야지 자연스러워집니다. 他说话总是拐弯抹角让人不明白他到底在说什么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걔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한다. 이렇게 让人不明白 하고 뒤에다가 뭘 써야지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요. 네. 不让人明白는 어색해요. 让人不明白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목적을 아까 넣고. 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그가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피하는 거 보니 뭔가 수상해. 뭔가 수상하다. 약간 뭔가 꿍꿍이가 있다. 이런 중국식 또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음모를 꾸미다. 교활한 계략을 쓰다. 라는 표현이 마오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오니가 여기 그겁니다. 음모를 꾸미다. 교활한 계략을 쓰다. 보통 앞에 요를 넣어서 요 마오니 하면은 뭔가 꾸미고 있는 음모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가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피한다. 他在这件事上贬低化有点 뒤에 뭐지? 잠깐만요. 아, 蹊跷라는 단어를 썼구나. 이상함수. 有点蹊跷. 有点蹊跷라는 이 표현을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별로 들어본 적 없어요. 제가. 有点蹊跷. 치샤오도 이상하던 뜻이 맞긴 맞는데 잘 안 써요. 이거 대만 쪽의 사람들이 쓰려나? 대륙의 사람들은 이 표현을 쓰는 거 잘 못 들어봤어요. 他对这个事情不想说他对这个事情 말을 피한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말을 피하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도 또 하나 표현이 있습니다. 회피해서 이게 사자성어거든요. 회피해서 말하지 않다. 일부러 그걸 피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할 때 避而不谈이란 사자성어 이거 기억해 두세요. 避而不谈 避가 피하다 한자죠. 피하고 不谈 얘기하지 않는다. 한자만 봐도 그 뜻이 보이죠. 避而不谈 그러면 그는 이 일에 대해서 避而不谈 꿍꿍이가 있다. 음모가 있다. 有猫腻를 넣어서 他对这件事避而不谈肯定有猫腻肯定뭐 好像有猫腻 해도 되고肯定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무조건 뭔가 좀 뭐 있는 것 같아. 이럴 때 확신하게 말할 때는肯定을 쓰고 아마 그런 것 같다 할 때는 好像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避而不谈 뭔가 다른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데 일부러 그 얘기를 피해서 말을 꺼내지 않는다 할 때 避而不谈 이거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쟤는 뭔가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좀 꿍꿍이가 음모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할 때 好像有猫腻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他对这件事避而不谈好像有猫腻肯定有猫腻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사람은 눈치가 정말 없어. 눈치 없다 예전에 우리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나와야 돼요. 눈치가 요만큼도 없어. 他这人 그 사람 他这个人没有眼力劲儿没有眼力劲儿眼力劲儿입니다. 见看见的见이에요. 他这个人一点眼力劲儿都没有. 그는 정말 눈치가 요만큼도 없어. 눈치가 정말 없어 할 때 一点眼力劲儿都没有. 眼力见입니다. 劲儿 보통 이제 얼화를 넣어서 표현해요. 他这人一点眼力劲儿都没有. 他这人一点眼力劲儿都没有. 眼力劲儿 이거 기억해 두세요. 눈치가 없다. 眼力劲儿. 자, 다음 문장. 사장님 오늘 아주 화가 나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화가 가득 나 있다 할 때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一肚子火. 一肚子
배 안에 한가득 화가 있다. 火 一肚子火 하면 돼요. 老板今天一肚子火 이렇게 쓰면 돼요. 앞부분은 老板今天一肚子火 배 안에 화가 가득 차 있다. 건드리지 마. 요거 뭐죠? 老板今天很生气. 生气는 진짜 화를 지금 막 드러내고 있어. 막 이게 막 행동으로 막 누구한테 화를 풀고 막 이러는 걸 生气입니다. 타사의 生气, 걔가 지금 화내고 있어. 근데 지금 사장님은 화를 지금 참고 그냥 막 속으로 부글부글 화를 끓고 있는 상태. 화가 지금 가득 쌓여 있어요. 이럴 땐 그냥 一肚子火라고 하든지 하지 生气라고는 안 해요. 生气는 진짜 그 화를 막 내뿜을 때. 别招惹我. 招惹 惹입니다. 그냥 别惹他 맞아요. 건드리지 마. 이거 别去惹他. 老板今天一肚子火别去惹他 하면 돼요.惹가 어떤 화를 불러일으키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니까 기억해 두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중어권에 장위라는 가수가 부른 月亮惹的祸 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들어보세요. 月亮惹的祸 달이 저지른 화라고 해야 되나? 안 좋은 일, 불행. 月亮惹的祸 라는 노래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달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불러일으켰을 때, 건드려서 이럴 때 月亮惹的祸.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谁惹的祸 누가 또 사고 쳤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惹的祸가 사고 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고를 쳐서 큰 어떤 불행이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月亮惹的祸 하면 달이 저지른 어떤 일, 달이 사고 쳐서 저지른 어떤 일을 말할 때 月亮惹的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굉장히 노래 가사기 때문에 달이 무슨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달빛 때문에 뭐 어떤 연인 사이에 뭔가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月亮惹的祸 뭐 아마 이별 노래였던 것 같아요. 장위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장위 都是你的错라고 했었나? 그러니까 연인하고 헤어지고 나서 다 네 탓이다. 막 달이 뭐 어떻게 해서 너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다. 뭐 이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아니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나온 노래입니다. 네. 一肚子油火라는 표현 안 써요. 그냥 一肚子火 하면 돼요. 배 안에 한가득 화가 있다. 굳이 요라는 표현을 쓰면 또 어색해요. 뭐 꼭 써도 뭐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문법적으로는 맞다고는 할 수 있지만 쓰지는 않습니다. 노래에 달 관련 내용이 많더라고요. 月亮代表我的心부터 시작해서 그죠? 月亮惹的祸 또 뭐가 있지? 月亮船도 있습니다. 月亮船 그 양유잉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月亮船도 있고 月亮들어간 노래 찾아보면 꽤 많을걸요. 한국어는 의외로 타령밖에 없는 거 달아 밝은 달아 할 때 요즘 노래에는 그 달이 들어간 노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이번에는 이런 작은 일로 호들갑 떨지 마. 요것도 예전에 얼핏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호들갑 떨다. 자, 요런 작은 일로 这点小事 이런 작은 일로 你别 하고 뒤에 호들갑 떨다 볼까요? 这点小事你别大惊小怪的. 大惊小怪的. 이것도 괜찮긴 합니다. 别为这点小事大惊小怪的. 大惊小怪 요것도 사자성어였던 것 같아요. 大惊小怪. 하찮은 일에 지나치게 놀라다. 大 크다잖아요. 징 놀라다. 小 작게 怪 조금 그냥 이상한 일을 가지고 크게 놀라다. 라는 뜻으로 이것도 뭐 하찮은 일에 크게 놀라다, 호들갑 떨다랑 비슷한 표현이긴 합니다. 别为这点小事大惊小怪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 하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小题大做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小题大做. 요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사자성어예요. 기억해 두세요. 小题, T가 문제죠. 근데 작은 문제입니다. 小题 작은 문제를 大做 크게 하다. 그러니까 요만한 작은 일을 가지고 뭐 큰 일인 것처럼 막 이렇게 크게 하다 할 때 호들갑 떠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들갑 떨다 할 때는 小题大做 요 사자성어 쓰면 됩니다. 小题大做 작은 제목으로 큰 문장을 만들다. 하찮은 일을 요란스레 처리하다. 사소한 일을 떠들썩하게 굴다. 네, 요런 내용. 이거 호들갑입니다. 这点小事你别小题大做. 小题大做 이것도 굉장히 사용 빈도가 많은 그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꽤 많이 쓰는 사자성어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这点小事你别小题大做. 这点小事你别小题大做.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 지금 오지랖 부리는 거야. 잠깐만요. 앞에 거는 호들갑이었지. 이번에는 오지랖. 오지랖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보자. 남의 일이 지나치게 상관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오지랖, 이 일 저 일에 관심도 많고 참견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오지랖이 넓다고 한다. 그런데 오지랖은 틀린 말이다. 맞춤법에 맞게 쓰면 오지랖, 피읍이구나. 오지랖을 부리다는 아무 일에나 쓸데없이 지나치게 참견하는 모습. 你现在跨了线跨了线이란 표현 안 씁니다. 선 넘었다? 선 넘었다랑 오지랖은 또 다르지. 你这是在多管闲事 맞아요. 이거예요. 多管闲事 闲事는 나랑 별 상관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多管 많이 상관하다. 다른 사람이 그런 어떤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일들에 너무 많이 참견하다 해서 多管闲事 맞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사자성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狗拿耗子你这是狗拿耗子多管闲事. 요 多管闲事 앞에다가 요 사자성어 하나 넣으면은 더 멋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狗拿耗子 여기 뭐냐면耗子가 쥐예요. 나는 여기서 잡다는 뜻입니다. 쥐를 잡다. 쥐를 잡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죠? 고양이 일이잖아요. 고양이 할 일을 지금 개가 하고 있어. 狗拿耗 개가 쥐를 잡고 있다. 그러면은 고양이가 할 일을 왜 개가 하냐? 너 오지랖이다 라는 뜻으로 狗拿耗子 하면은 여기 약간 자기가 할 일도 아니면 쓸데없는 일에 막 참견하고 하는 걸 표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뒤에 多管闲事랑 같이 붙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你这是狗拿耗子多管闲事. 그냥 狗拿耗子 여기 안 쓰고 多管闲事 해도 돼요. 보통 이제 거위에서 多管闲事를 많이 쓰는데 앞에 이렇게 사자성어 하나 붙이면은 조금 더 있어 보이겠죠? 이런 사자성어까지 다 알고 있냐고. 네, 그래서 이 표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你这是狗拿耗子多管闲事. 자, 앞에 박성우 님이 선을 넘었다고 했는데 선을 넘는 거랑 오지랖은 조금 다르죠. 선 넘는 거는 약간 이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선 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농담이라거나 농담이 지나쳐서 막 선을 넘었을 때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예의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게 없이 또 이제 막 무례하게 했을 때도 얘가 좀 선을 넘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선을 넘는 거랑 오지랖은 조금 달라요. 선을 넘다는 중국에서 越界라고 했던 것 같아요. 越界 맞습니다. 越界你有点越界了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越界 이게 越가 넘다잖아요. 界가 이게 경계선. 그래서 越界你说话有点越界了. 너 말이 좀 지나치다. 너 좀 선을 넘었다 할 때 你说话有点越界了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지켜야 될 선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럴 때는 他没有边界感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没有边界感. 요거였던 것 같아요. 没有边界感. 그러니까 약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선이라는 게 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이게 쳐들어오는 사람. 막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막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 먹어도 돼 하고 막 찾아오기도 하고 막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말할 때도 그렇고 또 행동도 그렇고 이게 선이 없이 그냥 상대방한테 배려감이 없이 막 이런 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될 선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을 没有边界感이라고 합니다. 他这个人没有边界感. 좀 선을 넘었네. 你说话有点越界了.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没有边界感的人为什么会让人不舒服라는 이게 또 글도 이제 검색하면 나와요. 이게 边界感.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게 뭐죠? 선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 경계감이라고 해야 되나? 분별력, 경계감 이런 걸 边界感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장문이었습니다. 괜찮은 시간, 벌써 40분 됐네. 분별력 없다. 맞아요. 분별력 없다. 저는 분별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애매한 게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또 다르잖아요. 나는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또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막 상대방 기분 나쁘게도 하고 나도 기분 나쁠 때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그런 선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자, 마지막 힐링 중고 보겠습니다. 힐링 중고 오늘은 좀 문장이 길어요. 오늘은 이런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持续和重复是两回事，不是漫不经心的去重复与昨天一样的事情，而是今天胜过昨天，明天胜过今天。任何一个人，不管你的能量强弱，放眼于足够长的时间，你都可以通过长期主义这种行为模式成为时间的朋友。这个世界上从来没有什么一蹴而就的成功，也没有横空出世的高手，哪怕天赋再差，只要每天保持进步那么一点点，时间一长，自能厚积薄发，一鸣惊人。네, 무슨 뜻인지 좀 길죠. 오늘 내용이 보겠습니다. 持续和重复是两回事儿. 持续 꾸준히 하는 거랑 그리고 重复 반복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不是漫不经心的去重复与昨天一样的事情. 그냥 어제와 똑같은 일을 무심하게 반복하는 것은 아니라 而是今天胜过昨天，明天胜过今天. 그냥 똑같은 일을 무심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어제보다 좀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좀 나아지는 것이다. 胜过 이기다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어제를 이기고 내일은 오늘을 이기는 것이다. 任何一个人, 그 누구든지 不管你的能量强弱, 당신의 에너지가 뭐 얼마나 많든 적든 放眼于足够长的时间, 아주 긴 시간으로 바라본다면 你都可以通过长期主义这种行为模式, 당신은 이 장기적으로 뭔가를 하는 이 행동 방식을 통해서 成为时间的朋友, 시간의 친구가 될 수 있다. 这个世界上, 이 세상에 从来没有什么一蹴而就的成功.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한 번의 성공을 이루어내는 성공이란 없다. 也没有横空出世的高手. 또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고수도 없다. 哪怕天赋再差, 천부적인 그런 기질이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안 좋다 해도 只要每天保持进步那么一点点, 매일 조금씩 좀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면 时间一长, 시간이 길어지고 自能
허우지보파 이게 허우지보파 이것도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해박한 학문을 쉽게 드러내지 않다라는 겁니다. 허우지 두껍게 쌓였지만 보파 하는 아주 얇게 이렇게 보여주다라는 뜻으로 학문은 아주 많지만 많이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쌓아두고 있다. 예,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 당신의 그 내재적인 어떤 학문이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밍징런 사람들을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순간이 올 것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네, 조금 문장이 길지만 이것도 괜찮아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持续和重复是两回事儿，不是漫不经心的去重复与昨天一样的事情，而是今天胜过昨天，明天胜过今天。任何一个人，不管你的能量强弱，放眼于足够长的时间，你都可以通过长期主义这种行为模式，成为时间的朋友。这个世界上从来没有什么一蹴而就的成功，也没有横空出世的高手。哪怕天赋再差，只要每天保持进步那么一点点，时间一长，自能厚积薄发，一鸣惊人。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여사의 품격 이제 남았습니다. 이추얼주예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이추얼주. 계속 주애라고 읽어요. 이추얼주입니다. 이게 단번에 성공하다는 뜻입니다. 이추얼주. 자, 여사의 품격 이제 放眼于가 放 놓다 눈이잖아요. 여기 뭐냐면은 그걸 이제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放眼 한자 그대로 보면 눈을 놓다잖아요. 그러니까 긴 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시야를 이렇게 넓혀서 시선을 멀리 두고 바라봤을 때 이건 뜻이에요. 중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눈을 놓고 이렇게 멀리 내다보다. 이게 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뒤에 오는 표현이 뭐였죠? 放眼于足够长的时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충분히 긴 시선을 멀리 두고 바라봤을 때 이런 뜻이에요. 放眼于 시선을 멀리 두다, 시야를 넓혀서 크게 바라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네. 보통 이렇게 문장이나 문학적인 이런 표현에서는 많이 쓰지 거위에서는 그렇게 막 많이는 쓰진 않습니다.